오늘 3월이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총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선 분석. 오늘 D-Day 2일 남았습니다. 총선이 2일 남았고요. 3월이 연속 200일 방송은 5일 남았습니다. 5일. 여러분 시청료 강제 납부의 날 5일 남았고요. 총선은 이틀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막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어제 방송 보면서 놀랐어요. 3월의 이펙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제가 지난 4월 5일이죠.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이제 못하게 딱 금지한 날이죠. 4월 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국힘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77석. 지역구에서. 비례는 17석.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합쳐갖고 몇 석? 94석이라고 3월이가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발표가 아닌가. 그런데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서 평론가들도 그렇고 막 방송 나와 사람들이 너나 없이 막 민주당 뭐 200석이니 몇 석이니 막 다 발표를 해. 오늘은 심지어 장윤성 기자하고 또 장성철도 100대 200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3월의 이펙트. 아무도 이렇게 대놓고 그냥 마음은 있어도 말은 못했는데 3월이가 한번 딱 프레임을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딱 잡아주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방송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국힘은 요번에 94석이라느니 95석이라느니 이런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분석해서 발표한 거는 누구다? 사무리에서 4월 5일 금요일 날 발표를 했다라는 거. 물론 결과는 또 그날 가봐야지 알지만,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거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분석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요 권역별로 디테일한 것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국힘이 괴멸할 거라는 이 징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 엄살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죠. 권성동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요. 서울 국회로 왔어요. 여의도 국회로 와갖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야권에 개헌 저지선 돌파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지킬 힘을 달라라고. 200석 진짜로 무너질 수 있다. 이 국민의힘이 100석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말 야권이 200석 갈 수 있다라고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권성동이. 긴급 기자회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경원도 기자회견 했죠. 나경원은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야당이 180석, 200석 가지고 간다면 식문 정부를 넘어서서 국회는 또 탄핵 운운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기들 유권자들 표 모으려고 하는 이런 아쉬운 소리, 어려운 소리가 아니고,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대세론에 먹혀가지고 유권자들이 선거하러 안 나와버리거든요. 아예 그냥 이 선거할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잘 되고 있다. 막 그래야 되거든.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진들 말고 중앙당에서는요,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않다. 박빙이다.
지금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상황처럼 나쁘지 않다라고 막 그렇게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유권자들이 아예 그냥 완전히 선거할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다, 이번에 망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서로 선거운동의 전략이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한 징후죠.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우선 한동훈도 2월 7일 날 뭡니까? 그 대전 돌면서, 충청권 돌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민주당을 막 비판을 해. 비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민주당 200석 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난데없이. 사실 민주당에서는요, 공식적으로 200석 얘기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 그냥 나 같은 유튜버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평론가들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평론가들이 말했다가 차이가 커져버리면은 앞으로 평론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다 조심조심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말 안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오히려 지들이 먼저 얘기를 해. 지들이 먼저. 200명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7일날 한동훈이 충청권 돌면서 하는 말,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야당에 200석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든 해도 되는 일종의 007 살인면허 같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것이다.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게 독재라며,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도 200명이 채워지면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가 빠지고 진짜 독재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막아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젠 진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거야 지금. 근데 이 새끼는 참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요. 이 새끼는, 한동훈 이 새끼는 말하는 거 보세요. 뭐랍니까? 여러분이 200석을 줬기 때문에 저 민주당이 마치 살인면허 있는 것처럼 함부로 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하는 새끼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유권자들한테 200석을 아직 준 건 아닌데 200석을 너희가 주면은 민주당이 폭주할 거기 때문에 너희 잘못이야, 똑바로 해, 그 말 아닙니까? 야, 이 새끼들아, 그럼 너희가 잘하던가. 병신 새끼들. 잘하던가. 사실 민주당이 엄청나게 위기였어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오세훈 이 부산하고 서울시장 선거 참패했죠. 참패했습니다. 대선 졌지요. 지방선거 참패했어요. 민주당이 정말 엄청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대통령이 보였던 이런 무도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예를 들어서 뭐 당내에서는 당무 개입하고 이준석 내쫓고 그런 행위, 외교적으로는요,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굴욕적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원수로 만들고, 한반도는 정말 해외에서 볼 때 전쟁 위기에 놓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의힘은 병신같이 한마디도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고. 근데 누구를 원망을 해? 근데 이 새끼는 그냥 유권자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200석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지금 200명이라는 말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한동훈이 오늘 또 얘기했죠. 오늘은 한동훈이 경기도하고 인천 유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뭐라고 했냐? 야권이 200석 되면 이재명 조국 셀프 사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오늘 한동훈이가 경기 인천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개헌선 확보 저지를 호소했다. 개헌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국민의힘 100석만 넘기게 해달라 그거야. 100석만. 야당 200석 압승론을 언급하며 지지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야당이 200석을 갖고 뭘 할 거 같냐? 대통령 탄핵만 할 거 같냐?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가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다. 야, 참신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니 200석이 생기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고 뭐 탄핵 이야기도 뭐 여기저기서 나온 건 있어. 그런데 어떤 누구도 사면권을 국회가 가져와서 조국, 이재명, 유죄 나오면 사면시킬 거야. 그런 발상은 누구도 한 적이 없거든요. 난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요. 매일 뉴스만 보는 게 내 일인데 난 이런 식의 발상을 처음 들었어.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야권에서 입에서 가져가면은 뭐 조국이건 아니면 이재명이건 유죄가 나오면 국회에서 사면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그런 말을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사면권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을 개헌해야 되는 건데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식의 개헌을 말한 적이 있어요? 난 처음 봤어. 한동훈 이 새끼는요 정말 나쁜 새끼예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 개헌 저지선 확보해달라 그거거든요. 개헌 저지하게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조국 저 범죄자들 유죄 나온 거 저 스스로 셀프 사면 못하게 해야 되니까 최소한 개헌 저지선 100석, 101석만 갖게 해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니 딱 어저께까지도요.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앙당은 이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선거 하루 이틀 앞두고는요. 이걸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200석 민주당이 야당이 가져간다. 그 위기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어요. 심지어 윤재옥도 오늘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죠. 윤재옥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가겠나? 개헌 저지선 지켜달라. 오늘 중앙 당사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발언하는 내용이에요. 윤재옥이 오늘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새몽둥이가 돼서 소를 쓰러뜨리면 안 된다.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냐. 이대로 가면 우리가 가까스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십시오. 탄핵 저지선을 지켜주십시오.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 지금 그렇게 애걸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히 보수 유권자들한테 이거 위기입니다라고 신호 줘갖고 나와달라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여차하면은 200석이 무슨 진짜 지금 박정희 유신 시대도 아니고 박정희 때야 박정희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유정회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지.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선거로 어떻게 200석을 얻습니까?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때리셔야지 너무 세게 때리면 소가 쓰러진다. 소가 쓰러지면 대통령이 쓰러지면 국민의힘이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는 어떻게 지냐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새끼들은 정말 사라져야 되는구나. 왜? 요새 누가 서로 농사를 짓습니까? 물론 서로 농사 짓는 것도 있어. 그런데 서로 농사 짓는 곳은 그냥 개인 농사 정도 짓는 거지. 정말 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소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져요, 요새. 근데 대한민국이 겨우 소 한 마리로 농사 짓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잖아요. 요새 당연히, 요새도 아니야. 이미 예전부터 농사는 다 물러지니까 트랙터. 당연히 농사를 트랙터로 져야지 무슨 소로 져 농사를.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트랙터로 농사를 해야 되는 시대에 저것들이 멍청하게 소로 농사 짓겠다고 하고 있으니 저런 정당은 없어져야죠. 대한민국이 무슨 조그만 그냥 그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은 이 농장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것들은 정말 더 이상 이 뭐랄까 사라져야죠. 요새 트위터들이 아니 요새 트랙터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심지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무인주행 그냥 지 혼자서 농사 짓는 농작업하는 그런 무인주행 트랙터도 요번이 아니죠. 2021년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요새 이런 시대인데 무슨 소를 가지고 농사를 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여간 알 수 있는 게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가 공표금지 하고 있지만 다 돌리고 있거든요. 돌리고 있는 거를 방송에서 말은 못하지만 그 정보가 다 돌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마 나는 몰라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 붙어있는 뭐 평론가들, 기자들, 뭐 지인들, 이 사람들은 다 내부 정보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 예측은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보수 유권자들이 불이 안 붙어요, 지금. 불이 안 붙어. 그 이유도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불이 붙지 않고 있고, 이번 선거는 정말 심판선거. 야, 한번 망하려면은 제대로 한번 망해라, 이렇게다. 지금 거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보수에서도. 적당히 망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망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거듭나라. 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로 저 보수 정당에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엄청난. 그리고 그거를 오늘 한동훈과 윤재옥이 인정을 한 거예요. 개헌 저지선만 제발 확보하게 해달라. 그 말은 지금 자기들 자체 조사로도 개헌 저지선 100석도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국민의힘이 요번에 94석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94석도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사실은 잡은 거예요. 아마 90석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여간 정확한 결과는 수요일날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